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부옥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숨겨진 재미있는 발명의 씨앗을 쏙쏙 찾아드리는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야, 발명의 씨앗이란 표현 오늘따라 참 싱그럽게 들립니다. 그 씨앗들이 이제 자라서 우리 식탁에 이렇게 오르는 채소나 과일들을 보면 네. 전 참 신기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요즘 뭐 마트나 시장만 가봐도 그 식재료만 봐서는 어느 계절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한겨울에도 뭐 달콤한 수박 이런 것도 먹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싱싱한 채소도 뭐 언제든 살 수 있고 예전엔 진짜 제철 아니면 이제 구경하기 힘든 뭐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발명품이 바로 그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인데요. 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우리의 밥상을 사시사철 풍성하게 만들어준 위대한 발명품이죠. 농촌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투명한 마법의 이불,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 네, 비닐하우스. 네. 그래요. 시골길 이렇게 탁 지나다 보면 들판을 하얗게 덮고 있는 그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참 익숙하게 보던 건데 이게 세상을 바꾼 발명품 반열에 오를 그런 정도인가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 농업 역사에서는 비닐하우스의 등장을 일컬어 무려 백색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하얀 비닐이 들판을 끝없이 뒤덮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투명한 비닐 덕분에 농부들은 계절과 날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농가 소득도 획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식생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엄청난 발명인 거죠. 백색혁명 이름부터 웅장합니다. 그런데 식물을 따뜻하게 키우는 뭐 온실은 옛날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뭐 멋진 유리 온실 저는 딱 떠오르거든요. 네, 정확하십니다. 이제 17세기 유럽에서도 유리를 이용해 온실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유리는 너무 무겁고 가격이 비싸서 왕족이나 귀족들만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 유리 온실에서 키운 과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18세기 영국에서는 온실에서 키운 그 파인애플 한 통의 가격이 지금 돈으로 이제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차마 먹지는 못하고 귀족들이 이제 파티를 열 때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장식용 파인애플을 며칠씩 렌탈을 해서 빌렸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야, 재밌네요. 세상에 과일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장식용으로 렌탈을 했던 예전 과거. 야, 정말 그들만의 엄청난 사치품이었군요. 뭐 일반 농부들은 그런 파인애플 뭐 키운다는 거 이런 거는 감히 꿈도 꿀 수가 없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가난한 농부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위대한 발명가가 등장합니다. 예. 바로 미국의 원해학 교수인 에머리 마이어스 에머트입니다. 야, 농부들을 돕기 위해서 교수가 나섰군요. 네. 자, 그러면 비싼 유리 대신에 어떤 재료를 찾았을까요? 이제 에머트 교수는 유리보다 훨씬 싸면서 햇빛을 잘 통과시키는 재료가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엔 나무 뼈대 위에 얇고 투명한 셀로판지를 덮어서 온실을 지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제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찢어져 버려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였고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네, 비바람에 다 찢어졌다니 진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세상을 바꾸는 발명가들은 집념부터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셀로판지 대신에 어떤 튼튼한 재료를 찾아내서 하우스를 완성했을까요? 네, 계속해서 질긴 재료를 찾던 중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으로 쓰이던 획기적인 신소재를 발견합니다. 예. 바로 폴리에틸렌이라는 필름인데요. 네. 이제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쓰는 투명한 롤 비닐봉지나 주방에 있는 지퍼백을 만드는 아주 친숙한 재료입니다. 네. 이제 놀라운 건 이 재료가 당시 영국의 1급 군사 기밀이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얇은 봉지 형태가 아니라 적의 비행기를 찾는 레이더 안에 전선을 감싸는 훌륭한 절연체로 당시에는 쓰였거든요. 네. 그래서 고무보다 훨씬 가볍고 전파도 잘 통과시켜서 이 재료 덕분에 무거운 레이더를 소형화해서 전투기에 걷더니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이 기밀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민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늘 새로운 재료를 찾던 에머트 교수가 이걸 놓칠 리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 질기고 투명한 비닐을 덮어 씌워 마침내 저렴하고 튼튼한 최초의 비닐하우스를 탄생시켰습니다. 네. 전쟁 무기에 쓰이던 1급 기밀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만나서 농부들을 살리는 위대한 발명으로 바뀐 아주 멋진 사례죠. 네, 실패를 딛고 이뤄낸 농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의 결정체군요. 그런데 선생님, 온실하니까 이제 궁금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 예전에 겨울이 참 많이 추웠을 거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겨울에 그럼 채소를 못 드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또 발명 역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 사실 이제 세계 최초로 난방이 되는 과학적인 온실을 만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입니다. 네, 1450년에 쓰인 산가요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의 당대 최고의 어이였던 전순의라는 분이 쓴 일종의 농업 요리 백과사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먹고 사는 실생활 지혜가 총망라된 이 책을 보면 독일보다 무려 160년이나 앞서서 세계 최초로 온실을 만든 기록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야, 세계 최초의 온실이 조선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군요. 네. 야, 게다가 왕의 주치의가 쓴 요리 백과사전이라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닐도 유리도 없던 그 시대일 텐데 대체 어떻게 온실을 만들었을까요? 뭐 온돌방에서 키웠을까요?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이제 네. 오직 식물을 키우기 위해 만든 특수 온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지와 온돌의 콜라보레이션이었죠. 네. 우리 조상님들은 흙으로 벽을 쌓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비스듬하게 지붕을 낸 다음 기름 듬뿍 먹인 한지를 덮었습니다. 이제 기름 먹인 한지는 햇빛을 쫙 투과시키면서도 찬바람과 빗물을 완벽하게 또 막아주거든요. 지금의 비닐 역할을 한 거죠. 게다가 바닥에는 온도를 깔아 흙을 따뜻하게 데우고 솥에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하우스 안의 습도까지 완벽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스마트팜 못지않은 엄청난 과학기술이었죠. 야, 기름 먹인 한지에 온돌 난방까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현대 비닐하우스는 정확히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그 얇은 비닐 한 장이 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걸까요? 바로 온실 효과 원리입니다. 태양에서 이제 오는 빛의 파장은 짧아서 투명한 비닐을 쉽게 통과해 땅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런데 이제 열을 듬뿍 받은 이 땅에서 다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즉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서 이 비닐을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오기는 쉬운데 나가기는 어렵게 꽉 가둬두는 거죠.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햇빛에 서 있으면 속이 후끈거리는 것과 이제 원리가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마법 같은 현대식 비닐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던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경상남도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김해입니다. 와, 진짜요? 네. 김해가 우리나라 비닐하우스의 시초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1960년대 김해 어방동의 훌륭한 농업인 고 박혜수 선생님께서 대나무를 휘어서 공업용 비닐을 덮은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터널형 비닐하우스입니다. 당시 한겨울에 싱싱한 오이와 토마토가 열린 걸 보고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전국의 들판이 하얗게 덮이는 백색혁명이 시작된 거죠. 지금 김해 어방동 도로변에 가시면 비닐하우스의 최초 재배지라는 이 뜻깊은 기념 표지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사실이고 진짜 우리 지역 경남 김해가 백색혁명의 발상지였다니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어방동 이제 지나갈 때 그 기념 표지석 꼭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사방이 이렇게 꽉 막힌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식물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궁금해요. 뭐 나비나 꿀벌이 들어갈 순 없잖아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처음 이제 비닐하우스가 생겼을 땐 농부들이 일일이 이제 붓을 들고 다니면서 꽃가루를 묻혀주는 인공수정을 해야 해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중노동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준 1등 공신이 바로 호박벌입니다. 뚱뚱하고 털이 많은 호박벌들을 하우스 안으로 스카우트를 했더니 좁은 공간에서도 윙하는 강력한 진동으로 꽃가루를 기가 막히게 잘 털어줬거든요. 지금도 비닐하우스 농사의 최고 에이스 직원은 바로 이 호박벌이라고 합니다. 야, 비닐하우스의 에이스 직원들이 호박벌이었어요. 재밌습니다. 철저한 과학에 또 발명가의 따뜻한 마음, 거기다가 호박벌의 도움까지. 그 얇은 비닐 한 장에 참 많은 게 담겨 있군요. 네. 놀라운 건 네. 죄송합니다. 놀라운 건 이 온실의 진화가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대나무에 얇은 비닐 한 장을 덮어 시작했던 그 농법이 지금은 이제 AI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팜으로 발전했고요. 심지어 이 온실 기술이 지금은 우주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우주요? 야, 그러면 우주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국제우주정거장에는 배지라는 이름의 초소형 우주 온실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수 필름과 LED 조명을 이용해서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우주인들이 직접 상추나 배추를 길러 먹고 있죠. 네. 그 척박한 겨울 땅을 이겨내려던 발명이 이제는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까지 정복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야, 조선시대 한지 온실부터 김해 비닐하우스, 우주의 스마트 온실까지 진짜 발명의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우리 식탁을 채워주는 농부들과 꿀벌들의 땀방울, 그리고 1급 기미를 평화로 바꾼 에머투 교수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떠올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2673번님께서요.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신화창조 김해.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야, 비닐하우스의 시초가 김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일상의 창의력 씨앗을 틔워줄 영양 만점이고 풍성한 발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요.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식탁을 풍성하게 만든 투명한 마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도로 위로 참고할 구간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지금 남지 나들목 부근 15.8km 지점 1차로에 소형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고장 처리 중이니까요. 구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정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후에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드리는 시간 송포유 노래 주유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또 바쁜 5월을 보냈습니다. 5월에 특히 휴일도 맞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나만의 시간 많이 주어져서 이런저런 스케줄로 시간을 또 많이들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을 한번 쫙 돌이켜보는, 찬찬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5월 한 달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5월 한 달 돌아봤을 때 이번 달 어떤 노래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면서 나만의 시간 홀로 보내면서 휴일 보내면서 이런저런 음악들 들으셨을 텐데요. 자, 이번 5월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요. 그 노래에 담긴 추억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이야기도 나누고요. 추천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550번으로 신청곡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시면 2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다정한 오후 이설입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은 잔나비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 곡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